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직각삼각형 A, B1, C1이 있습니다. 각 A는 90도고 여기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C1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A에서 B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1이라고 하고 AD1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 4분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점 B, 여기 만나는 점을 B2라고 했는데 어떤 선을 그었습니까? B변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2라고 했습니다.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R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어떻습니까? 이 아래 있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닮은 삼각형인데 이 닮은 삼각형 안에서도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나가겠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그려나가서 무한히 더하는 무한급수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항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해줘야 되는데 길이들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30도라고 했고 여기 수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3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대1 대 루트 3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1하고 나타나고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3하고 나타나는데 이 길이 반지름이니까 제가 이쪽으로 조금 옮겨 쓰겠습니다. 여기 루트 3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루트 3 하니까 이 길이는 3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D1, B1의 길이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어떤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 30도니까 또 2대1 대 루트 3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대1 하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또 여기도 2대1 대 루트 3 하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 길이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원래 2였으니까 이 길이도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요. 이 넓이를 K1, 이 넓이를 K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1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K1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겠습니다. 부채꼴 여기 30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루트 3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해서 3 표현해주고 이 각은 몇 도라고 했습니까? 중심각 30도니까 6분의 파이 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빼기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이거 직각삼각형이고 2분의 루트 3,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을 해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4분의 파이 하고 남고 그리고 이쪽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하고 남겠습니다. K2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K2는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채꼴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몇으로 보겠습니까? 3으로 보고 높이 루트 3으로 읽겠습니다. 밑변 3 곱하기 루트 3 해주고 빼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3이 되고 이 부채꼴 중심각 몇입니까? 60도니까 3분의 파이 하고 써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 루트 3 하고 표현되고 빼기 뭐가 되겠습니까? 3 약분해주면 2분의 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초항 계산을 해주면 초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더하면 몇입니까? 8분의 여기 통분하기 위해서 8분의 12 루트 3 해주니까 빼주면 8분의 11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고 초항이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초항을 계산했으니 뭘 하겠습니까? 닮은 비 가겠습니다.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 여기 높이로 하겠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2대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밑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닮은 비 계산을 했더니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2대1, 1을 기준으로 써주면 1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공비가 몇이라는 뜻이죠. 공비 우리 넓이로 가니까 제곱비로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1이 3분의 4 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까? 초항에다 몇을 곱한다고 했습니까? 3분의 4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8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8분의 11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뭘 곱한다고 했습니까? 곱하기 3분의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 약분하고 나면 2가 남아서 6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4가 남아서 분모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몇으로 통분하겠습니까? 6으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1 루트 3 그대로 남고 여기는 2배가 돼서 빼기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대 1대 루트 3 b를 갖는 직각삼각형 b를 계속 돌려서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gx가 x 이퀄 알파에서 극대인 모든 양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알파 1, 2, 3, 4 하고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x 이퀄 베타에서 극소인 모든 양수 베타를 또 크기 순으로 베타 1, 2, 3, 4 하고 붙여놨습니다. 극대값 빼기 극소값을 4번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에서 극대가 되고 어디에서 극소가 되는지 찾기 위해서 G'X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피적분함수 ft를 보시면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속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니까 이것의 도함수는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G'X는 하고 표현 한번 해보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G'X는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x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sin x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0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0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x들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양수에서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0보다 크고 sin x제곱만 양수가 되겠습니다. sin x제곱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in x제곱이 0 되는 곳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은 하고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x제곱은 1파이 또는 2파이, 3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x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어떤 x라고 했습니까? 양수만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파이 하고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간격을 띄어서 써보겠습니다. 루트 2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루트 3파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띵띵띵 하고 나타나는데요. 제가 왜 간격을 띄었었겠습니까? 도함수 부호 판단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G'X 보시면 X의 양수이니까 여기 이 부분 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는 누가 관할하겠습니까? sin X제곱이 관할하겠습니다. 그러면 sin X제곱 제가 여기다가 조금 미리 그래프를 조금 동경을 그려 놓을 텐데요. sin 파이 x제곱 파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로 넘으면 sin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럼 음수 하다가 이거 제곱하면 2파이가 되니까 2파이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에서 다시 양수로 넘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음수에서 양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이 부분이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이 부분이 극소가 되고 다시 여기 극대가 되고 여기 극소가 되고 여기 극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는 베타 이렇게 베타 걸러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K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알파 K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K는 루트 하고 표현이 되는데 1, 3, 5,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2K-1파이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K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4, 6 하고 나타나니까 루트 2K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G 알파 K, G 베타 K 대입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X를 조금 끌어올 텐데요. GX는 하고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4T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사인 T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알파 K, 베타 K 대입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의 부정적분 먼저 체크해놓고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정적분을 구하려고 왼쪽에 조금 옮겨 써봤습니다. 그러면 뭘 그냥 데려오고 뭘 적분할 건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우리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데려가고 이쪽은 보면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이미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t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뭘 미분한 거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해주고 사인 t제곱은 그냥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하는데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해주고 적분한 거 그냥 온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해주고 코사인 t제곱하고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t제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 해야 되니까 2t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4t 하고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인테그랄 4t 2에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코사인 t제곱하고 간단히 써지겠습니다. 그럼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적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왼쪽에 끌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적분해 보는데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을 다시 그냥 데려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 여기 써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코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해주고 뭐 해준다고 했습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미분하면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또 2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2t하고 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t 2의 마이너스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사인 t제곱하고 바뀌겠습니다. dt하고 썼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로 넘기면 이게 2배가 되겠습니다. 2배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2가 있어서 한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4t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t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사인 t의 제곱 d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해주면 사인 t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코사인 t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c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뭘 구했습니까?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줄 텐데요. 어떻게 대입해 주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수항 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0에서 x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하고 사인 x제곱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x제곱 그리고 0 대입하면 뭐가 살겠습니까? 여긴 0 되고 여긴 1 되고 여기 1 하나 남아서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g 알파 k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 알파 k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해주고 알파 k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k 이것이었습니다.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인 0 되는 곳에서 알파 k, 베타 k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곳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하는데 제곱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코사인 2k 마이너스 1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홀수니까 여기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코사인 값이 몇입니까? 코사인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도 빼고 뒤에 더하기 1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G 베타 K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 베타 K를 대입해 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의 베타 K 이것이었습니다.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2K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사인에 들어가면 0이 되고 이번에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경으로 치면 항상 이쪽이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이 부분에서 언제나 1이니까 플러스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1 하고 뒤에 남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두 개 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 알파 K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G 알파 K 하고 쓸 텐데요. 또 쓰지 말고 시그마까지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더하라고 했습니까? K는 1부터 4까지 하고 써주는데 이것에서 이것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이 사라지고 이거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파이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K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까? 이거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초항은 대입하면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비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등비수열인데 초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파이 표현되고 공비는 또 어떻게 표현되죠? 마이너스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r분의 해주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파이 해주고 초항은 2의 마이너스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에 몇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까? 4개를 더하니까 여기에 4제곱 2의 마이너스 8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하고 써주고 초항은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1-2에 이것도 4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8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 분모의 2의 2파이 제곱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모 공통이니까 분모를 그냥 공통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2의 2파이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이건 1 마이너스 이거 공통이니까 묶어서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8파이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남겠습니까? 2의 파이 제곱 하나 남고 여기는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쓰겠습니까? 여기서 합차 공식을 써서 한번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2의 파이 마이너스 1 하고 남고 약분돼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8파이 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해서 정적분하는 부분적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 ABC 각 B를 90도로 갖는 직각 삼각형이고 AB 위에 점 D를 잡았습니다.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또 3이 되게 점 2를 AC 위에 잡고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었습니다. 그 호 위에 점 P를 잡아서 수선 여기 Q 여기 R 하고 잡았습니다. 이 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에 최대값을 S세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타로 표현해서 세타가 0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삼각비로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나타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했는데 우리 이 넓이의 최소값 구하기 직접 구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 하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서 전체 최소값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 넓이의 최대값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일까 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주어져 있는 셈입니까? 이 전체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 세타가 일정하다라는 상태에서 언제 최대가 되는가, 점 P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최대가 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원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각 A, 이 각이 세타로 일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AQP 90도라고 했습니다. P에서 수선의 발 했으니까 90도가 돼서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상의 Q하고 R이 이렇게 놓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P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AP의 길이는 3으로 일정하겠습니다. 지름의 길이 일정하고 세타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일정할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QR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인 법칙 쓰면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대충 써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분의 하고 표현되고 QR의 길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법칙에 의하면 지름 AP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P의 길이는 우리 3이라고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QR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QR의 길이는 3 사인 세타 하고 세타도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의 길이, 선분 QR의 길이는 일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제가 이 넓이를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고 높이를 체크를 할 텐데요.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넓이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도형의 방정식 수학 상할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밑변의 길이, 현의 길이가 일정할 때 나머지 한 꼭지점을 그어라. 그러면 그 꼭지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현의 수직이등분선, 즉 지름을 이렇게 관통하게 하는 그러한 꼭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이 현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형성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 상황에서 현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일정할 때 이 꼭지점 A가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그 호 위에 있는 이 점이 지름으로 하는 이 점이 A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각 세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원주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 A가 와서 이러한 삼각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이렇게 이어주는 이러한 삼각형이 이 현의 길이에 대한 최대 넓이를 갖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이 상황을 이 그림으로 옮겨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떤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점 A를 움직일 수 없어서 점 P를 움직였습니다. 점 P는 이 호 D 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AP하고 QR이 수직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AP가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호의 중점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선 내려서 QR을 이으면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AP가 이 각 A를 2등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세타, 여기 2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AQ의 길이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AP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Q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점점점 삼각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3 코사인 2분의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높이 체크하지 말고 그냥 끼인각 넓이 공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AQ 곱하기 AR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세타 구할 준비가 됐습니다. S세타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이 노란 삼각형 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삼각형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높이는 4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4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뭘 뺀다고 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해주고 곱하기 끼인각 세타 사인 세타 하고 넓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로 나눠주면 8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8탄젠트 세타 여기 간단히 하면 2분의 9 해주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해주고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뭘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세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세타분의 S세타 극한값 구해야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세타로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 1이니까 8이 남고 코사인 세타 0으로 가니까 1이고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또 1이어서 8 빼기 2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8이 16 해주니까 2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거기에 몇 배를 하라고 했습니까? 10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2분의 7에서 7호 35,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일정한 삼각형의 최대 넓이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증가함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3차 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극한값 계산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fx-2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는 2에서 접혀 올라가는데 y는 2에서 y는 2라는 직선에서 한번 접는데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증가함수이면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조금 밑에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y는 2라는 직선이고 이 직선에 대해서 그래프를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되게 이 점에서 변곡점이 생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에서 기울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갖는 3차 함수 미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fx는 여기를 x좌표를 k라고 했습니다. k에서 3중근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하고 x-k의 세제곱 더하기 2라는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 먼저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0분의 0꼴 극한값 기본 형태 한번 써보겠습니다. 0분의 0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 f1이 0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이 뭐랑 같다는 뜻입니까? f1이랑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fx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증가함수이면 무슨 대응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돼서 f1하고 1이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이 1이구나 라는 사실 하나 데리고 가겠습니다. f1이 1이라는 사실을 데려왔고 그 다음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0분의 0꼴 썼고 0분의 0꼴에서 쓸 수 있는 로피탈을 써보겠습니다. 로피탈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피탈은 무슨 뜻입니까? 로피탈 정리는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극한값은 각각의 도함수로 극한값을 구해도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이니까 분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미분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X 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F'X 하고 쓰겠습니다. 빼기 F'X 해주는데 여기에다 뭘 대입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 F1 하고 표현이 되고 F'1 그리고 빼기 F'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6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F1이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1, F'1 제곱하고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F'1 해주고 6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F'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F'1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F'1은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F'1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증가함수, 미분계수 0, 도함수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1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를 두 개를 얻어왔습니다. 왼쪽에 fx 보세요. 미지수 두 개인데 두 개의 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뭘 대입해 보겠습니까? f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1 대입해주면 a1-k 세제곱 더하기 2가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a1-k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F'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1은 도함수에 1 대입하는 건데 바로 미분하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a1-k 제곱하고 남는데 이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해주면 1-k 제곱이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것 두 식을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1-k 하나 남겠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2가 되고 여기 대입하면 1이니까 a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가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 k가 2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5 구하라고 했습니다. f5는 하고 대입해주면 3, 3, 9, 3, 27 더하기 2 해주니까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합성함수 미분법 문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로피탈 정리 절대값 그래프 접기 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마무리되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날 처음 개시해서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짬짬이 작업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 영상은 왜 제작했습니까? 제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